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기다리고 있죠? 혹시 여러분은 올해 초에 다이어리에 외국어 마스터하기 같은 목표를 적어두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적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렇죠. 우리는 영어나 또 다른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시간하고 비용, 그리고 에너지를 쏟아붓잖아요. 네, 퇴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회화학원에 가거나 지하철에서 끊임없이 단어장을 들여다보기도 하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시각을 비틀어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찔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정작 우리가 24시간 내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내 몸의 언어, 이것과 대화하려는 노력은 과연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와, 우리의 일상의 맹점을 정확히 건드리는 화두네요. 그렇죠. 네, 우리는 외부 세계나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에는 거의 집착에 가까운 열정을 보이잖아요. 네네, 완전 집착이죠. 그런데 정작 나와 가장 가까운 내 몸이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조용한 신호, 즉 바디랭귀지에는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가 더 시의적절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탐구할 출처는요, 호주에 거주하시는 작가님이시죠? 네, 스스로를 인간 오씨, 영어로 케빈이라고 부르시는 분의 글입니다. 맞습니다. 이분이 오말이라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맛깔나게 풀어낸 글, 몸의 무언의 언어 해독 가이드가 오늘의 출처입니다. 오늘 우리 심층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몸이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걸어오는지 그 조용한 신호들을 먼저 해독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신호를 무시할 때 결국 스스로의 몸에 치명적인 적군이 되어버리는지 파헤쳐보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추적해볼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이 가이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겪는 사례가 바로 감기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작가가 이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죠. 네,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우리 몸 내부에서 벌어지는 치밀한 군사작전이나 도시 방어 시스템에 비유하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비를 흠뻑 맞거나 찬물에 빠져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춥네요. 이때를 절대 놓치지 않는 기회주의적인 침입자가 있죠.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바이러스를 어둡고 좁은 곳을 좋아하는 뒷골목의 도둑이나 깡패에 비유했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체온이 떨어져서 혈관이 수축되고 순환이 느려진 우리 몸의 상태가 이 침입자들에게는 활보하기 딱 좋은 최적의 환경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침입자가 경계선을 넘어서 들어왔을 때 몸속 경찰들은 어떻게 하나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우리 몸의 방어체계인 면역세포들이 즉각적인 진압작전, 그러니까 전시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증상들의 진짜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가장 먼저 몸에 열이 나고 기침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걸 부정적인 신호로만 받아들입니다. 아프니까요. 병이 났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몸의 방어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면역세포라는 경찰 병력을 감염 부위로 대거 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이 넓어야 경찰차가 빨리 가겠죠. 정확합니다. 이동 통로인 혈관, 즉 도로망을 최대한 넓혀야 합니다. 열을 내는 것은 바로 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물리적 조치인 거죠. 와, 단순히 아파서 열이 나는 게 아니라 경찰 출동을 위한 도로 확장이었네요. 그럼 기침은요? 기침 역시 내부의 압력을 조절하고 호흡기 쪽의 이물질을 밖으로 밀어내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경찰 차결이 사이렌을 울리며 8차선으로 넓혀진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콧물과 가래는 좀 다르지 않나요? 감기 걸렸을 때 제일 불편한 주범이잖아요. 이것도 방어 작전인가요? 물류 통제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완벽한 바리케이드입니다. 바리케이드요? 네, 가래로 끈적하게 목을 막고 콧물로 코를 꽉 막아버리는 행위는 차가운 공기나 추가적인 침입자들이 호흡기 점막을 통해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겁니다. 아, 지금 비상사태니까 외부 요인은 출입 금지다, 이렇게 통제선을 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감기에 걸리면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지잖아요. 네, 아무것도 먹기 싫어지죠. 이것도 몸의 중앙 통제실인 뇌에서 내리는 아주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는 생각보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아, 에너지를 아끼려는 거군요. 네, 뇌세포가 지금은 소화기관을 돌릴 에너지가 없다. 모든 전력을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몰빵해야 하니 먹지 마.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몸이 에너지를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재분배하고 있었다니 놀랍네요. 그럼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열이 뚝 떨어지면서 땀이 흠뻑 나잖아요. 경찰 병력이 성공적으로 지압을 마치면 뇌세포가 상황 종료를 선언하죠. 전시체제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갔으니 이제 몸을 식히자고 판단하는 겁니다. 뜨거워진 엔진을 식히려고 땀을 내는 거네요. 네, 땀이 나면서 열이 내린다는 건 우리 몸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알리는 승전보인생입니다. 이 과정을 듣고 나니까 열, 기침, 콧물, 식욕부진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애쓰는 눈물겨운 사투였네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은 현실에서의 우리 대처 방식이죠. 맞습니다. 현실로 돌아와 보면 인간의 대처는 완전히 청개구리 같습니다.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면 열 나자마자 해열제부터 털어 넣잖아요. 네, 억지로 체온을 끌어내리죠. 입맛이 없으면 아플수록 잘 먹어야 낫지 하면서 억지로 고기나 국밥을 쑤셔 넣고요. 가래가 생기면 밖으로 뱉어내는 게 정상인데 가래를 삭히는 약을 먹어서 배출을 막아버립니다. 맞아요. 몸속에 주저앉혀버리죠. 몸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몸은 지금 죽을 힘을 다해 도로를 넓히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는데 인간은 약을 먹어서 그 도로를 다시 좁히고 바리케이드를 강제로 치워버리는 겁니다. 전쟁 치르기도 바쁜데 억지로 음식을 밀어 넣어서 에너지까지 분산시키고요. 이 글의 표현을 빌리자면 몸이 인간을 향해 너는 아군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하고 절규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 질문이 참 뼈를 때리네요. 이런 잘못된 대처가 의료 문화의 차이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자료 내용도 재밌었습니다. 네, 한국과 서구권의 병원 풍경 비교 말이죠. 한국 병원에서는 감기 기운만 있어도 콧물약, 기침약, 해열제, 소화제까지 약을 기본 7개에서 많게는 13개까지 처방해 주잖아요. 증상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타격해서 억누르는 거죠. 반면 유럽이나 미국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냥 집에 가서 푹 쉬세요라는 말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들은 약을 안 준다고 투덜대지만요. 하지만 생물학적인 근본 원리를 생각해보면 그냥 쉬어라 라는 처방이 몸의 언어에 훨씬 더 부합하는 정답입니다. 방해하지 말고 몸이 스스로 전쟁을 치를 수 있게 에너지를 비축해 주라는 거군요. 네, 동물들의 본능과 역사적 통찰을 연결해보면 이게 더 명확해집니다. 아, 야생 동물들 이야기요? 병에 걸린 동물은 어떻게 하죠? 웅크리고 앉아서 먹지도 움직이지도 않은 채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만 온전히 에너지를 보존하면 스스로 회복해서 털고 일어납니다. 본능적으로 몸의 치유 시스템에 100% 협조하는 거네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최고의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 수천 년 전부터 생명 자체가 가진 자생력을 꿰뚫어 본 거군요. 네, 이 최고의 의사에게 전권을 위임해야 하는데 인간만 약물로 개입해서 치유 프로세스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당장 약상자부터 정리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뜨끔하네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아프기 전에 일상적인 몸의 초기 신호들은 어떻게 해독해야 할까요? 자료에 나온 3가지를 빠르게 짚어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 신호가 뭐였죠? 손발이 찰 때입니다. 보통 수족냉증 체질이라 하고 넘기잖아요. 그건 체질 핑계를 댈 게 아니라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으니 당장 운동과 식단에 신경 쓰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손톱이 자꾸 부러지고 갈라질 때예요. 영양제나 매니큐어로 덮어버릴 일이 아닙니다. 몸에 영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특히 단백질과 철분 공급을 늘리라는 외침이죠. 세 번째, 자꾸 졸음이 쏟아질 때. 우리 현대인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억지로 버티잖아요. 몸의 입장에서는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으니 다른 짓 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쉬고 다시 하라는 아주 절박한 호소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증상들이 몸이 계속 보내는 텍스트 메시지였네요. 스팸 취급하면 안 되겠어요. 이 부분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작가는 이 논의를 단순한 생물학을 넘어 철학과 종교의 사상적 영역으로 확장합니다. 아, 몸을 단순한 기계로 보지 않는 세 가지 관점 말이죠. 종교적 내용도 있지만 작가의 시각을 객관적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철학적 관점은 어떤가요? 아주 강력한 선언을 합니다. 나는 몸이다. 단순히 내가 몸을 소유한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어떤 고결한 정신을 담는 껍데기가 아니라 몸 자체로 내가 존재한다는 심오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
동양 사상에서는 몸을 어떻게 보나요? 몸을 하나의 작은 우주로 봅니다. 몸의 병은 단순히 육체의 결함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나 스트레스가 임계점을 넘어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하죠. 마음의 응어리가 몸이라는 스크린에 그대로 투영되는 거네요. 그럼 세 번째, 서양 사상, 특히 기독교적 관점은요? 여기서는 고통의 의미에 주목합니다. 질병을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영혼을 단련시키고 신과 깊이 교감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몸과 몸의 신호를 생물학 이상의 깊은 의미로 대우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맞습니다. 과거의 사상들이 그랬다면 이제 미래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아, 자료에 등장하는 미래기술 시나리오들요. 이거 진짜 스토리텔링이 생생해서 놀랐습니다. 첨단 기술이 우리 몸의 언어를 어떻게 해석하게 될지 구체적인 예시들이 나오죠. 거울 같은 기계가 얼굴만 쓱 보고 브리핑을 해주는 시대가 온다잖아요. 어제 잠을 못 잤군요. 단백질이 부족하네요. 이러면서요. 간이 싫어하는 음식을 먹어서 활성산소가 무려 3만 개나 생겼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알려주는 거죠. 네, 췌장도 힘들어하니 오후 2시쯤 30분간 낮잠을 자세요. 오늘 커피는 한 잔만 마시세요. 이렇게 처방까지 딱 내려줍니다. 스마트워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DNA와 직접 통신하는 기술도 나옵니다. 맞아요. 너 이렇게 살면 정확히 10년 하고 10일 뒤에 죽어. 이렇게 경고 문자를 보내는 기술이죠. 아니면 5년 뒤 유방암이 생길 테니 1년 뒤에 유전자 가위로 그 부위를 잘라내자고 수술 스케줄까지 잡아줍니다. 편리하면서도 섬뜩한데 제일 무서웠던 건 세 번째, 에너지 파장 추적 기술이었어요.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지문처럼 남는 미세한 에너지 파장을 스캔하는 기술이죠. 귀신같이 어제 술집에 갔었지 하고 알아맞히고 말 안 들으면 네 에너지 파장아 지워버리겠다고 경고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작가의 뼈 있는 은유가 등장합니다. 네, 이 에너지를 몸을 파괴하는 지옥불을 향해 쓰지 말고 진정한 건강과 선함을 의미하는 천국의 방향으로 쓰라는 경고였죠.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호주에 계신 작가 케빈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드디어 핵심 결론이네요. 우리는 외부의 언어, 즉 외국어를 배우는 데만 엄청난 시간을 쏟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내 몸이 하는 말의 뜻을 진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몸의 신호와 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 같은 삶을 멈춰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온갖 정보가 넘쳐나는 과잉의 시대에서 건강과 현명함을 유지하려면 내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짜 100% 공감합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내 몸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비명소리를 못 알아들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주 든든한 동반자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완전히 새로운, 조금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네요. 만약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의 몸이 당신의 몸 관리자로서의 성적표를 매긴다면 과연 몇 점을 줄까요? 이야, 그거 정말 무서운 상상이네요. 낙제점 받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렇죠. 미래의 첨단 기술이 그 부끄러운 성적표를 만천하에 소리내어 읽어주기 전에 말이죠. 당장 오늘 밤부터라도 시작해야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밤에는 딱 5분만이라도 내 몸이 조용히 속삭이는 불만과 요구사항에 먼저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훌륭한 제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몸과 다정하게 화해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깊이 있는 자료 탐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